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딸로 태어난 엄마들을 위한 아들 사용 설명서, 아들의 뇌입니다. 지은이는 곽윤정, 펴낸 곳은 포레스트 북스입니다. 저자는 EBS 다큐프라임을 비롯해 다양한 방송과 강연에서 부모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며 육아 멘토로 손꼽히는 분이시죠. 이 책은 수십 년 동안 활발하게 연구된 뇌과학을 양육에 접목해 여성인 엄마가 남성인 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아들의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들이 엉뚱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연령과 발달 시기에 따른 양육법, 대화법, 공부법을 제시함으로써 부모와 아들 모두 자유롭고 행복한 관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자는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은 아들을 정확하게 알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딸로 태어난 엄마들을 위한 아들 사용 설명서, 아들의 뇌,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욕구덩어리 아들의 뇌. 인간 뇌 구조를 보면 뇌의 가장 안쪽에 간뇌가 있습니다. 간뇌는 주로 내장, 혈관과 같은 자율신경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간뇌 안에는 시상하부라는 기관이 자리하고 있어요. 기관이라기보다는 뇌세포들이 뭉쳐있는 다발 정도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시상하부에서는 인간이 느끼는 가장 기본적이고 생리적인 욕구, 즉 식욕, 성욕, 수면욕 등과 관련 있는 뇌세포들이 모여 있습니다. 특히 아들 외의 시상하부는 성중추와 관련되어 있는 뇌세포가 딸에 비해 크고 모여있는 모양도 다른데요. 아들의 경우 뇌세포 간의 연결다리라고 볼 수 있는 시냅스가 딸에 비해서 훨씬 오밀조밀하게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상하부 뇌세포 간의 연결이 잘 이루어져 있고 빠른 속도로 정보가 전달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아들의 시상하부는 딸의 것보다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욕구를 강하게 느끼고 그 욕구가 지속되는 시간 또한 깁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들의 뇌는 한번 생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욕구에 대한 생각을 멈추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우뇌는 힘이 세다. 엄마의 뱃속에서 성별이 결정되면 임신 3개월부터는 아들의 뇌에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이것은 아들의 신체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남자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뇌로 탈바꿈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흔히 뇌를 좌뇌, 우뇌로 나누어 좌뇌형 인간, 우뇌형 인간 등으로 말하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아들은 좌뇌형, 우뇌형 중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남녀의 뇌 발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한 사실 중 하나가 바로 태아 때부터 아들은 우뇌가, 딸은 좌뇌가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되뇌 피질의 두께로 알아볼 수 있는데 대뇌 피질의 두께가 두껍다는 것은 그만큼 뇌세포 간의 시냅스가 많이 형성되어 부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부피가 크고 시냅스가 촘촘하게 만들어진 대뇌 피질의 부위는 상당히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아들의 경우 우뇌가, 딸은 좌뇌 쪽 대뇌 피질이 더 두껍다고 합니다. 우뇌는 예술적 상상력과 관련이 있고 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사물을 이해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공간적이고 입체적인 사물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을 잘합니다. 좌뇌는 언어를 유창하게 다루는 능력과 관련이 있으며 분석적이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특히 아들의 우뇌는 기계, 지리, 지도 읽기, 측정 등과 같은 공간 지각과 공간 추론 능력이 월등하게 발달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능력을 측정할 수 없으므로 아동들의 능력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미국의 지리 지식 경진 대회에 참여한 수백만 명 중 최종 본선에까지 올라가는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무려 4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동물 실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여키즈 국립영장류 연구센터의 연구진은 붉은 털 원숭이를 대상으로 성별에 따라 어느 장난감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붉은 털 원숭이 중 어린 수컷은 남자아이들처럼 트럭, 공구 등과 같은 장난감을 더 오래 가지고 놀고 어린 암컷은 수컷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뿐만 아니라 여자아이들처럼 인형, 소꿉놀이 세트처럼 아기자기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실험도 실시했는데요. 원숭이에게 길찾기 과제를 수행하도록 했을 때 수컷의 경우 공간 형태에만 의존해서 길을 찾고 암컷은 표지판이나 길가에 있는 다양한 사물 등을 참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길찾기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를 검사해 보았는데 공간 형태에만 의존하는 원숭이일수록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암컷과 비슷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길찾기를 하는 수컷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아들의 우뇌를 더욱 발달하게 하고 이러한 발달을 토대로 공간 형태나 공간 유출을 잘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 없는 아들 이유가 있다. 인간의 뇌는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바로 좌뇌와 우뇌입니다. 두 개의 뇌를 연결하는 신경섬유 다발을 뇌량이라고 하는데 뇌량은 좌뇌의 정보와 우뇌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통로이자 다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녀의 뇌량이 차이가 난다는 주장은 라코스테 우탐싱 박사와 홀로웨이 박사의 실험을 통해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그들은 남녀의 뇌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영역이 바로 뇌량이라고 주장했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유족들의 동의를 얻어 최근에 사망한 14명의 뇌를 부검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과학자들과 함께 여성인지 남성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뇌의 구조, 상태, 무게 등의 여러 조건들을 살펴보고 남성의 뇌인지 여성의 뇌인지를 알아맞히는 실험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실험에 참여한 과학자들은 뇌량의 무게와 형태만을 보고도 모두 남성의 뇌와 여성의 뇌를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남성의 뇌량은 좁고 가늘고 무게도 덜 나가며 여성의 뇌량은 짧고 굵으며 남성의 뇌량보다 훨씬 무거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차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들의 뇌량은 가늘고 길기 때문에 좌뇌와 우뇌 간의 정보 교환이 빠르지 않는 데다가 많은 양이 오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로 인해 아들은 딸보다 말이 없고 눈치도 빠르지 않으며 자기 생각에 빠져 있거나 산만하게 보이기 쉽죠. 조리 있게 많은 말을 한꺼번에 쏟아내서 혼을 쏙 빼놓는 딸의 행동과 아들이 영 딴판의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뇌량의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들의 감정이 발달하지 않았거나 감정과 관련된 뇌 발달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분노한 감정이 오갈 데가 없어 터져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유교의 영향으로 남자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것을 미덕인 양 여겼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배제해야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죠. 그렇게 오랫동안 학습되어서인지 아들이라고 하면 왠지 무덤덤하고 무감각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태아기 때부터 시작된 남성과 여성의 뇌 발달과 차이에 대해 연구해온 캐나다 맥메스터 대학의 신경학자 산드라 위텔슨 박사는 아들 역시 감정을 처리하고 느낀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들의 경우 우뇌에서 감정, 기분, 정서를 담당하는데 딸에 비해서 가늘고 긴 아들의 뇌량은 정보 전달을 더디게 하고 한 번에 많은 정보도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느낀 감정이나 기분을 말로 표현하기 위한 감정 정보가 딸에 비해 좀 더디게 처리된다는 것뿐이라면서요. 누구나 자신의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위로받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들이라고 예외는 아니겠지요. 그런데 사회적 문화적 영향으로 계속 쌓아두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들의 무뚝뚝함과 무심함은 감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 주세요. 우뇌에서 느낀 감정 정보가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좌뇌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드러내지를 못할 뿐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감정의 덩어리만을 감지하여 어쩔 줄을 모르는 아들의 뇌를 안타깝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 키우는 엄마는 왜 목소리가 클까? 입 다문 아들의 엄마는 속 터진다. 엄마가 아들 때문에 답답한 경우는 다양하겠지만 그중 속이 터질 것처럼 최고로 답답함을 느낄 때가 바로 아들이 입을 다물고 있을 때일 거예요. 영유아의 감각 발달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면 여자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관심을 보인다고 해요. 태어난 지 이틀에서 나흘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들에게 어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쳐다보았을 때와 말을 하면서 쳐다보았을 때 관심을 보이는 시간을 측정해 봤는데요. 여자 아기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어른을 쳐다볼 때마다 말을 하는 어른을 쳐다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남자 아기들은 여자 아기들보다 어른들의 얼굴을 쳐다보는 시간이 현저하게 짧았지만 재미있는 것은 어른이 말을 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남자 아기가 들리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집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또한 남자 아기가 사람을 쳐다보는 시간이 여자 아기보다 짧다는 건 남자 아기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적음을 나타냅니다. 인간의 감정을 진화적인 관점에서 연구한 제니퍼 제임스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인 사람의 얼굴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와 여러 사람이 얽혀서 감정적인 대립이 발생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남성과 여성의 반응을 연구했습니다. 이때 남성들은 복잡하고 양면적인 감정, 여러 사람의 감정들이 포함된 자극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여성보다 평균 7시간 정도 긴 것으로 나타났어요. 남성은 다른 사람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을 처리하는데 서툴고 어려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들의 뇌가 가지고 있는 특성, 즉 뇌량이 좁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엄마의 감정적인 반응, 엄마의 질문, 또래 여자아이들의 반응들이 부담스러워 결국 입을 다물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 도대체? 엄마한테 화났어? 뭐 기분 나쁜 일 있어? 빨리 말해. 엄마 기다리고 있잖아. 이와 같은 질문은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해하는 아들의 뇌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큰 소리 내지 않고 대화하는 방법.
눈을 맞추고 짧게. 아들은 방 안에서 놀고 있는데 부엌에서 엄마가 아들을 부르거나 심부름을 부탁하게 되면 아들의 10중 8구는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합니다. 아들의 뇌는 소리에만 집중하는 것에 약하니까요. 하지만 아들의 뇌는 보는 것에 강합니다. 그래서 소리만 들려주는 것보다 그림, 이미지 등의 볼거리를 함께 보여주면서 말할 때 훨씬 집중을 잘하고 빨리 알아듣습니다. 이를 검증하는 연구로 동물 실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키즈 국립영장류 연구센터에서 원숭이를 대상으로 암컷과 수컷의 차이를 알아보는 연구를 실시했는데 매우 어린 시기부터 수컷 원숭이는 바퀴가 달린 장난감 트럭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런 특이한 행동 선택에 대해서 미국 듀크 대학교 신경과학과의 크리스티나 윌리엄스 교수는 수컷 원숭이는 다른 어떤 자극들보다 계속 회전하는 바퀴에 주의를 잘 집중하고 이에 집중함으로써 외부의 다른 자극들을 차단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장난감들은 움직이지 않는 정적인 상태이지만 바퀴는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시각 피질이 발달한 수컷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죠. 이러한 특징은 원숭이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제 막 걸어다니기 시작하는 유아기의 아들도 장난감 자동차가 바퀴를 돌리며 움직일 때면 완전히 매혹되어 버립니다. 시각적인 자극에 집중하는 아들의 뇌가 보이는 특징은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나타납니다. 에모리 대학교의 스테판 하먼 박사는 뇌과학 실험을 통해서 이를 입증했습니다. 그는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이성 사진을 남성과 여성에게 보여주며 뇌의 활동도를 촬영했는데 여성보다 남성의 뇌가 훨씬 더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감정의 중추인 편도체와 욕구를 느끼고 발생하게 만드는 시상과 시상하부가 상당히 활발하게 반응하였죠.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시각적인 자극에 훨씬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청각적인 자극, 즉 소리를 들었을 때에는 남성의 뇌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이 의미하는 바는 아들에게는 소리보다는 시각적인 자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엄마가 아들에게 이야기할 것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만 지르지 말고 눈앞에서 이야기해 주세요. 가급적이면 아들과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엄마가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들을 때 아들의 뇌는 시각 피질이 함께 작용하고 엄마가 말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게 됩니다. 다만 엄마의 말이 너무 길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말이 길어지면 청각적인 자극을 다루는데 서툰 아들의 뇌는 이야기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아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 아들과 눈을 맞추고 짧고 분명하게 말하는 편이 좋습니다. 유아기 아들을 위한 양육 지침. 유아기 아들의 뇌 특성 이해하기. 넓은 공간을 좋아하는 아들을 위해 하루의 일정 시간은 바깥에서 뛰어놀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들의 뇌에 분비되는 테스토스테론이 어느 정도 발산되어야 집중도 잘 이루어집니다. 일본의 한 유치원에서는 하루를 운동장 10바퀴 뛰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해요. 실제로 뜀박질을 하고 난 후 남자아이들의 행동이 상당히 온순해졌다고 합니다. 아들의 뇌가 사람보다는 사물을 좋아한다고 해서 장난감 속에 아들을 내버려 두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아이와 몸으로 놀아주세요. 10세 무렵 아들의 뇌는 나쁜 자극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발달 상태이지만 유연성이 높고 발달의 창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잘못된 자극과 시냅스 연결망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게임 중독에 빠진 남학생들을 만나게 되면 가족들도 힘들어하지만
중독에 빠진 학생 스스로도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굳이 찾아보자면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다는 것이었어요. 또래 친구들이 없는 초등학생을 보면 집단 따돌림에 상처가 있거나 소극적인 성격으로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심한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경우 상대적으로 게임, 스마트폰 등에 빠지기 쉽습니다. 요즘 남자아이들의 문화적 풍토가 게임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게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등에서 아들의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은 환경입니다. 중독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게임, 스마트폰과 물리적으로 멀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가족과 함께 자연에서 자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사냥꾼의 뇌에서 출발한 아들의 뇌는 자연 속에 있을 때 가장 자연스러울 수 있거든요. 가족이 함께 의식적으로 스마트폰, 컴퓨터가 없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아들에게만 스마트폰, 게임에서 멀어지라고 강요하지 말고 자연으로 갈 때는 온 가족이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맑은 공기 속에서 뛰어다녀 보고 자연을 관찰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아들의 뇌는 에너지를 건강하게 발산하고 게임, 스마트폰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현실 공간에서 재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우리가 숨쉬고 말하고 움직이는 실제 공간 속에서 무엇인가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거나 가정 불화가 있는 아동의 경우 우울증, 친구 문제, 학교에서의 적응 문제, 공부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가상 세계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직접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어린 아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괴로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잊게 해줄 무엇인가를 찾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아들이 문제를 겪을 때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마음이 괴로울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이 힘들 때는 아들이 즐겁게 몰입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함께 찾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상 공간이 아니라 실제로 아들이 자신의 몸을 움직여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활동을 한다면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거든요. 아들은 농구, 축구 등의 격렬한 신체적 활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차분해지면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도 줄어듭니다. 10세 이하의 자녀라면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견디기 괴로운 금단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3주 정도의 시간을 버티면서 운동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면 중독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중독에서 아들의 뇌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족 간의 규칙을 세울 것을 제안합니다. 부모의 엄격한 훈육도 필요하지만 아들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일관적인 가족 규칙이 매우 절실합니다. 아들의 뇌를 위한 가족 규칙 첫 번째는 컴퓨터를 아들 방이 아닌 가족 공용 공간에 두는 것입니다. 게임 중독의 아이들이 보이는 공통점은 자기 방에 컴퓨터가 있다는 것인데요. 방에 들어가 혼자서 문을 걸어 잠그면 아이들은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더욱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게임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컴퓨터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사용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주면서 자녀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자연스럽게 부모가 자녀를 관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규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온 가족이 스마트폰은 사용하지 않고 식탁 위 또는 가족 스마트폰 보관함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규칙을 정해서 지키도록 합니다. 부모는 자녀와 대화할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집에서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규칙을 함께 세워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부모의 굳은 결심과 마음가짐인데요. 중독에 빠진 아이들의 부모들과 상담을 할 때 거의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에게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뺏고 게임을 못하게 했을 때 자녀가 보이는 폭력과 공격이 두려워서 차마 강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이 부모의 이러한 약한 마음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화를 내고 폭발하면 부모가 자신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가정의 중심은 자녀가 아니라 부모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직 통제 능력이 없는 자녀들에게 올바른 가치를 심어주고 이끌어 주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부모거든요.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권위 있고 강한 모습으로 잘못을 지적해야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사춘기 아들을 위한 대화 규칙 1. 피해야 할 말. 아들의 행동을 일반화시키는 말은 피해야 한다. 즉, 절대로, 한 번도, 언제나와 같은 말로 아들의 행동을 지적한다면 아들은 엄마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줄 증거를 찾으려고 할 것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은 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성적 등으로 다른 사람과 아들을 비교하는 것은 아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신뢰감도 떨어뜨리게 한다. 아들이 말하고 있는 중간에 똑바로 앉아서 말해. 너 지금 말하는 태도가 그게 뭐냐? 등의 지적은 부모와 대화하고자 하는 아들의 의욕을 떨어뜨린다. 아들이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할 때까지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하다. 아들과 대화하는 동안에 부모가 팔짱을 끼거나 다른 곳을 응시하면 아들은 부모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아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다. 대화 규칙. 부모로서 아들에게 꼭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한다거나 훈계를 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아들은 입을 다물고 되도록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숨기려고 한다. 그러므로 평소에 아들과 대화를 많이 해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사춘기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사춘기 청소년들과 대화할 때 유용한 대화 기술로 상담의 대가인 칼 로저스의 앵무새 대화법이 있다. 사춘기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말하는 요지를 어른의 말로 풀어서 반복하는 대화법이다. 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게 되면서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든다. 아들의 행동이나 잘못에 대해서 대화할 경우에는 그 시점에 관한 것만 다루도록 한다. 이전의 행동과 잘못을 들추게 되면 아들은 적대적인 태도로 돌변한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